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2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는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 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장을 하셔야 될 텐데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가 있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슬라이드의 크기가 정해져 있네요. A4 용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이즈를 꼭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전체 슬라이드 6장 제작을 하지요. 1번부터 순서대로 꼭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르지만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글꼴과 크기의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개체들에 대해서도 그림자나 외곽선의 경우에 보이는 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는 제목 도형과 하단에 로고가 들어있을 텐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군요. 문제의 세부 조건을 표시하는 점선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삽입하실 때 지정된 경로가 있으니까 경로 맞춰서 찾아 들어가시면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체 구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크기와 순서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A4 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6장은 순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크기를 맞추시려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용지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자락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A4 용지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6장을 미리 제작을 해 놓도록 할게요. 홈으로 돌아오셔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시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미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부터 6번째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시면 될 텐데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아래쪽에 도형을 자유롭게 넣을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및 내용을 통해서 만드시면 아래쪽에 글씨를 넣는다든지 표나 차트를 넣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목 및 내용. 방금 만들었던 거 똑같은 아이 추가할 때는 새 슬라이드 글자가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반짝이 아이콘 보이시죠? 콩 찍으면 바로 직전에 했던 슬라이드 디자인이 바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 역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셔서 제목만 있고요. 아래쪽에 도형을 내 맘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전체 6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들을 마스터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에서 제목 도형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로고라고 하는 그림이 왼쪽 하단에 들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번호는 오른쪽 하단에 있군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제일 위쪽에 1번이라고 이름 붙어있는 친구, 여기가 제일 우선이 되는 슬라이드 마스터 대장입니다. 얘를 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 디자인을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도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목에 쓰이는 도형 없는 걸 집어넣을 거니까 삽입이라고 할 거고요. 도형을 넣으실 때 더 밑에 깔려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평행사변형 클릭하셔서 쭉 길게 배치할 거고요.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까요? 삽입에 도형, 평행사변형.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되는데요. 빈 그루를 돌려라 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도형 서식이 뜨죠. 그 친구의 방향을 바꿔주는 건 개체 회전 중에서 좌우로 대칭을 해주시게 되면 반대로 뒤집힌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도형에 선이 없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색상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색상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선은 꼭 없애주셔야 되겠군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색상 임의로 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친구는 좀 더 옅어 보이죠? 선은 역시 없습니다. 제목의 경우에는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제목 들어있는 상자를 클릭하셔서 순서를 제일 앞쪽으로 뺄까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뜬다고 했고요. 제일 앞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는군요. 글자들을 몽땅 다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40 흰색.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하단의 로고는 그림을 넣어야 되는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경로를 찾으시면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는 방 안에 그림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픽처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될 텐데요. 문제지에 보이는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로고 2번이로군요. 삽입. 위치를 왼쪽 하단에다가 배치하면 되겠고요. 하단의 로고의 경우에는 배경이 되는 회색은 투명색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겁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색깔을 투명색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회색 부분을 정확히 가리키시면 이렇게 회색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마스터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제작을 했더니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적용된 거 확인이 되는군요. 슬라이드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요. 전체 슬라이드 6개 만드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제목에 도형들이나 밑에 있는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군요. 그렇다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는 이라고 따로 선택을 할 거고요. 위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시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도형들이 보일 텐데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스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전체 슬라이드가 한눈에 다 보일 텐데요. 모든 아이들이 다 들어있지만 첫 번째에만 도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1번 슬라이드에 제목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만큼이라고 넓게 선택하셔서 지워주겠습니다. 딜리트. 문제에 보시면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렇게 삼각형의 도형 집어넣으시고 그림으로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중에서 삼각형을 선택하시고 쭉 그려주시게 되면 만들어질 텐데요. 그 도형에 대해서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뜰 겁니다. 도형을 뭘로 채울 건지 선택하시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으로 채우겠다. 어디 있는 그림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요. 아까 그림을 선택했기 때문에 경로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림 1번 키보드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그림에 대해서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경로와 효과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그림 형식으로 가시게 되면 투명도가 50이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도가 50이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서식을 따로 불러내시게 되면 오른쪽에 그림 서식에 대한 패널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채워주는 거를 50%만 투명도 주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실 수 있겠죠. 반투명하게 된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5포인트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그 크기를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좁아서 이 친구는 닫아놓고 쓸 텐데요. 창을 넓게 쓰시는 분들은 펼쳐져 있는 것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워드아트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삽입, 워드아트를 넣겠습니다. 모양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친구를 선택하시고요. 타이핑 할게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아서 글자를 쓴 김에 글꼴부터 맞추도록 할게요.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들 선택하실 수가 있죠. 도둠의 굵게라고 했으니까 도둠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보시고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섀도우 체크되어 있는 건 버리시면 되겠고요. 텍스트에 대해서 모양을 변형시켜 줄게요. 도형 서식에 가시게 되면 도형에 대한 서식과 워드아트, 글자에 대한 서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글자에 대한 서식이니까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을 보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효과에서 변환을 시켜주도록 할까요? 모양을 똑같이 찾겠습니다. 삼각형. 반사도 시켜주도록 할게요. 효과에서 반사. 크기가 좀 더 작아 보인다면 가장자리에 있는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를 늘려주실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출력된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역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고요.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까 똑같이 위치를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크기도 너무 커 보인다면 크기도 조절하시면 되겠죠. 세부사항에서 배경이 되는 회색도 투명색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뜬다. 거기에서 색상을 투명하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네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흑백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색이다 라고 언급이 없으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보여야 되는데 저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번호가 오른쪽에 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나왔는데 보이질 않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씨들 중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보이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였던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를 안 해주셔야 되겠죠. 모두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표현되는 거 확인이 되네요. 제목을 넣겠습니다. 목차. 문제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삽입하시고요. 그리고 글자들은 굴림의 24입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글자의 크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얘기해요. 위에 있는 제목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 변경하면 안 됩니다. 아래쪽에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에는 방향을 조절하실 때에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이용하시면 되겠죠. 선이 없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꼭 선을 없애 주셔야 해요. 도형의 윤곽선은 없다. 채우는 색깔은 흐릿하다. 나머지 도형도 넣도록 할까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팔각형. 도형 바깥에 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로 글씨를 씁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직접 그려서 글씨를 넣도록 할게요. NFT라고 하는 글자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공통되는 글자만 넣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쓰도록 할게요. 하나의 세트를 다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넓게 선택해서 다 복사하셨다면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배치하시게 되면 같은 간격을 이렇게 안내선이 표현을 해줄 거예요. 글씨 입력하도록 할까요? 글꼴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맞춰줍니다. 굴림의 24.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슬라이드 6번과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1이라고 세부 조건 번호 매겨진 이 친구인가 봅니다. 글자를 쪼로록 블럭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링크를 걸겠습니다. 하이퍼링크. 현재 문서에다 넣을 거니까 현재 문서라고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6번과 넣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링크가 이렇게 파랗게 걸린 거 표현이 되시죠.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고요. 문제에서 그림 5번을 넣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기 중에서는 일부분만 필요하네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림 5번입니다. 삽입.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뜰 거고요. 그 중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르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을 칼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절하시게 되면 그림의 일부분을 잘라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손질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배치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슬라이드입니다. 타이핑 먼저 할까요? 일단 영문을 먼저 타이핑을 할게요. 서로 기럭지가 다르기 때문에 영문과 한글은 서로 다른 상자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글꼴부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글 머리 기호가 서로 다르고요.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1수준과 2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따로따로 글 머리 기호부터 맞춰주도록 할 텐데요. 글자에 대한 건 호음으로 들어가셔서 머리 기호를 화살표 표현을 해줄 거고요. 2수준의 경우에는 수준 늘림이라고 단추 하나 누르셔서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요. 기호 맞춰 주셔야 되겠죠? 1수준과 2수준 모두 다 글꼴은 도둠이네요. 글꼴을 맞춰 줄 거고요. 줄 간격도 1.5라고 하는 건 공통되죠? 하지만 첫 번째 1수준의 경우에는 굵게 24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24에 굵어요. 2수준의 경우에는 굵지는 않고요. 크기만 2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이 만들어지면 이 상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글로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끝나는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상자 크기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복사하실 때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내리시면 상자 하나 더 만들어질 거고요. 타이핑 하도록 하죠. 상자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지정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비디오를 선택하시게 되면 픽처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영상의 경우에는 자동 실행을 하고 반복 재생을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영상을 선택하시고 나면 위쪽에 비디오에 대해서 나와 있을 텐데요. 재생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할 때가 아닌 자동으로 실행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끝나면 재생을 해 주세요 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세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표의 경우에는 요만큼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셔서 표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왼쪽이나 상단에는 도형을 넣어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군요. 우선 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표의 경우에는 줄이 몇 줄인지를 먼저 세셔야 되는데 줄은 현재 8줄이군요. 칸은 2칸입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 삽입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열이라고 하는 건 칸을 얘기해요. 2칸인 거죠. 행이라고 하는 건 줄을 얘기합니다. 8개의 행. 확인하게 되면 표가 만들어질 거고요. 크기를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타이핑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글꼴이 굴림의 18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들을 몽땅 블럭 잡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굴림 설정하시면 되겠죠. 표에 대해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표를 선택한 김에 표에 대해서 디자인을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번이라고 했습니다. 표 스타일 쭉 리스트를 보시고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번이다 라고 번호 똑같은 아이를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 친구들 적용을 하고 보니 줄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결과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몽땅 블럭을 잡으셔서 표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들은 V체크를 해제해 놓겠습니다. 글자들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군요. 표가 만들어졌으니 도형을 배치하겠습니다. 상단의 도형 2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한쪽이 모서리 잘린 도형을 선택할 거고요. 하나를 얹겠습니다. 사다리꼴 얹어줄게요.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몽땅 선택하시고요. 왼손의 도움을 받을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쭉 옆에다가 끌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길이가 다르니까 길이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쓸까요? 좌측의 도형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모서리가 대각선으로 잘린 친구 선택하시면 되겠죠. 도형을 좌우로 대칭시켜 주도록 할게요. 채워주는 효과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채울 때의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선형 아래쪽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드래그. 글꼴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겠군요. 도형들도 몽땅 선택을 하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맞춰주죠. 굴림의 18. 글자의 색깔 언급은 없지만 까매 보이니까 글자의 색깔도 깜장색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네요. 제목을 입력할게요. 차트를 만드시려면 아래쪽에 있는 차트 도구 눌러주시면 되겠죠. 묶은 세로막 대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확인.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는 결과물 보시고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 값들이 이렇게 아래쪽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몽땅 블럭을 잡으셔서 딜리트로 값들을 지울지라도 차트에는 이렇게 잔상이 남아있죠. 항목 3, 4번은 그 범위 자체를 없애버리시면 될 텐데요. 데이터 입력하신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네모 단추 보일 겁니다. 마우스를 정확하게 네모에다 갖다 대시게 되면 이렇게 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화살표가 나와요.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필요한 범위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조절을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 항목 NFT, 시장 규모와 증가율 2가지로만 보입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막대가 따로따로 연도별로 나타나야 되는데 항목별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차트 작업하고 계실 때에 차트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 행렬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행렬 전환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연도별로 막대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입력이 끝났으면 입력창을 닫겠습니다. 차트를 작성하실 때 그 차트 안에 들어있는 글꼴에 대한 언급이 있군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제작은 되어 있지만 글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차트를 선택하시고 글자에 대한 거 홈으로 가셔서 따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글꼴은 도둠에 16이라고 크기를 전체적으로 맞춰 줄 거고요. 외곽선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차트의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차트에서의 윤곽선을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까만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차트에 대해서 세부 조건을 보면 제목이 있다라고 되어 있군요. 차트에 제목이 있기는 한데 글자를 아직 안 넣었군요. 글자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꼴 크기 맞춰주세요. 채우기나 그림자에 대해서는 글자가 아니라 서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채우는 건 흰색, 윤곽선이 있습니다 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 색깔 언급이 없으면 기본 검정색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효과에서 그림자 효과 오프셋 오른쪽 맞춰주시면 되겠죠. 차트 영역에 대해서 노랑으로, 그림 영역에 대해서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차트 근처에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인지 제목 영역인지 그림 영역인지 이렇게 말풍선이 떠요.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차트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서식 맞춰주실 수 있겠죠? 채워줄 겁니다. 노랑. 그림 영역이라고 뜨면 채워줄 겁니다. 흰색. 데이터 서식이라고 해서 증가율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증가율이 어떤 건지는 색상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주황색이 증가율이로군요. 증가율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황색 막대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계열 종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증가율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보조축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체크 함께 같이 하고 나오시게 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제작이 됐을 거예요. 값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2021년에 NFT 시장 규모 2021년이면 요 친구인데 NFT 시장 규모면 파란색 막대를 얘기하는 거군요. 파란 막대를 한 번만 선택하시면 모든 파란 막대가 다 선택이 될 거고요.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면 요 친구만 남게 되겠죠. 자, 그 친구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레이블이 값이에요. 710이라고 들어간 거 확인이 되죠. 언급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나가는 선들이 일단 눈에 거슬리네요. 눈금선을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표식에 대해서도 결과물 보니까 좀 커다랗게 마름모 모양이죠. 표식에 대해서 라고 뿅 찍어주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표식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 봅니다. 선에 대해서 그리고 표식에 대해서 따로 수정이 가능하지요. 표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 표식에 대한 옵션을 열으시게 되면 현재는 자동으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 제공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마름모 모양을 선택하시고 지금 있는 크기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2배는 키워볼까요? 10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서식을 좀 닫아줄게요. 결과물처럼 이렇게 커다란 마름모가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시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표 모양도 추가돼서 보였으면 좋겠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보일 거고요. 그 차트의 요소를 더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차트 요소 추가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표를 추가하는 거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범례를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 막대는 그리고 주황 꺾은 선은 이라고 표현해 주는 걸 표식,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가 이제 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는 건 필요가 없겠네요.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선들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우리 건 선들이 좀 흐리멍텅하군요. 그렇다면 축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 들어가게 되면 선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채우는 거 말고 선이 있습니다 라고 실선 체크하게 되면 선이 뚜렷하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보조축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선에 대해서 실선이 있습니다 라고 따로 체크하게 되면 선이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선이 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형을 삽입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화살표 모양을 찾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도형의 스타일 넣도록 할 텐데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 서식에서의 스타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세 효과 파랑의 강조 1이라고 이름 똑같이 뜨는 친구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글꼴도 맞춰줄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줍니다. 굴림의 18. 차트가 마무리됐네요.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입력할게요. 도형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모든 도형들 차근차근히 집어넣으시면 될 텐데 스마트 아트들은 따로 제작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모두 다 제작하기 어렵다 싶으실 때에는 스마트 아트가 들어있는 도형들을 먼저 제작하셔서 그룹으로 묶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기능을 먼저 제작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지금은 모든 도형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보면 글꼴이 도둠의 18이라고 되어 있지요. 모두 다 한꺼번에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의 모양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작업을 하지요. 도둠의 18. 색상은 언급이 없지만 깜장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입력을 하고 나서 도형을 뒤집었을 때 글자가 같이 뒤집어져요. 이럴 경우에는 글자 상자 담아서 따로 넣는 게 좋겠죠. 삽입의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 만드시고요. 글씨를 입력해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도형 이외에 나머지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스마트 아트 요 두 친구들은 따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에서 도형 안에 글씨를 넣을 때 두 줄로 표현할 때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두 줄이 만들어지고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가깝게 두 줄이 만들어집니다. 결과물 보니까 가깝게 두 줄이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그냥 엔터가 아니라 쉬프트 엔터 쳐서 입력을 해주세요. 전체적인 크기를 한꺼번에 바꿀 때에는 스마트 아트 도형의 가장자리 보면 조절점 보이시죠? 각각의 도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줄일 겁니다. 바깥에 있는 조절점. 문제 보시게 되면 3차원의 벽돌과 3차원의 경사라고 하는 스타일을 줬네요. 결과물을 보시고 모양 비슷한 걸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 작업한 거 선택하시고 위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선택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벽돌처럼 돌아놓은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결과물 보시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색상으로 정하시면 되겠죠. 들어있는 글자의 크기는 도형과 마찬가지로 도둠의 18이라고 했네요. 홈에 가셔서 글자들을 모두 다 도둠의 18 바꿔주시면 되겠죠.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출력 손태를 보시게 되면 깜장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스마트 아트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항목들을 넣다 보니까 하나의 항목이 모자라는군요. 이럴 때는 스마트 아트의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창입니다. 클릭하셔서 마지막 20%라고 입력한 친구 뒤에다 커서 놓으시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항목을 더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70% 입력이 끝났으면 더 이상은 쓸 일이 없으니까 텍스트 상자는 닫겠습니다. 크기 조절하실 때 스마트 아트의 가장자리 조절점들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크기를 줄여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3차원 경사 스타일을 찾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도 맞춰주도록 할까요? 도둠의 18. 제작이 끝났으면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들을 몽땅 다 한꺼번에 넓게 드래그 할 거고요. 모두 다 선택이 됐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1번이라고 제시를 했군요. 1번의 경우에는 바운드 효과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애니메이션 가셔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바운드.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묶어줍니다.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닦아내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닦아내기의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옵션 값이 더 들어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효과 옵션을 오른쪽이라고 추가로 수정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쭉 클릭해서 제대로 표현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에서 하이퍼링크 걸었던 거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면 6번째 슬라이드로 바로 이동이 될 거고요. 애니메이션 첫 번째 건 바운드, 두 번째 거는 닦아내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링크도 연결돼 있고 애니메이션도 추가된 거 확인을 했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2022년 2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